대한민국 시간으로 3월 8일 오전 5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는 토트넘, 에버튼전이 경기를 보기 위해 암묵적 휴전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네티즌은 러시아군에게 토트넘과 에버튼 두 팀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러시아군 중 일부가 토트넘과 에버튼 두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축구 경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들 상당수가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의 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경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구단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열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시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중계권이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없어져서 러시아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한 네티즌은 푸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몇몇 축구팬들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러시아 제재에 환호하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한국 외교부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항법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 기술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 제재 동참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 지도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러시아 국가 자체가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6일 저녁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출신의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한 한국 의용병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가 한국의 의용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훌륭한 분과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일본에서도 의용병에 지원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부의 반대로 출국하지 않았다. 나라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존경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작정 혐오 발언을 일삼던 일본인들마저도 이근 전 대위와 대한민국의 의용병에게 깊은 존경의 의사를 내비치며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여러 지원들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에 6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몇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대전차 미사일의 가성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값이 싸고 성능이 더 좋은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관한 관심이 쏟아지며 대한민국의 의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이 자주 벌어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현국의 위력을 일찌감치 깨닫고 대한민국과 수입 계약을 맺어 현궁을 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아제르바이잔에도 현궁이 쓰인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현궁이 이미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들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활발히 수입하였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대되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참전하게 된다면 한국산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들은 사계절의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탱크 이상으로 혹한에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전세계 9위까지 단숨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데 반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의외라는 반응이 전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해외 언론과 SNS에는 러시아의 장갑차, 탱크, 헬기가 파괴된 영상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탱크에 기름이 없어 탱크를 인력으로 밀어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러시아의 군사력으로는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제재를 받는 러시아로서는 전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며 전세계 4위의 육군 전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육군 전투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이 미국과 중국 다음 가는 전세계 3위의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절반 이상의 군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나라들 중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인접한 나라 중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육군의 경우 러시아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아지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 러시아의 도발 시에 러시아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도움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반-푸틴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